코로나 백신이 개발됐다는 희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팬데믹 현상은 극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부터 국민들까지 모두 소매 걷어붙이고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간 해왔던 노력들의 성과가 나오면서 그 결실들을 맺기 시작했다는데요.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과 그 결과물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한국의 한 의료 AI 소프트웨어 업체가 엑스레이 사진 한 장으로 경증 코로나 환자부터 응급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까지 가려낼 수 있는 코로나 정량화 기술 개발에 성공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을 위해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감염증과의 혼합 감염의 임상적 의의도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임상 검체를 적절한 방법에 따라 채취하는 것이 권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의학적 지식으로는 단일한 음성검사 결과, 특히 상부호흡기 검체로 시행한 검사만으로는 감염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상부호흡기 검체로 시행한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중증 또는 진행성 질환인 경우 하부호흡기 검체를 반복 채취하고 검사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했는데요. 이번 기술 개발로 인해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진단키트를 이용한 코로나 검사는 구인도 도말의 채취라고 해서 편도 뒤에 인도구역에서 채취하여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코에다가 작은 막대기를 넣고 후벼 파는 것인데 이게 생각보다 아파가지고 고통을 호소하는 검사자들이 많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마십시오. 한국에서 코로나19 폐렴 병변을 순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의료 소프트웨어 업체 메디컬 IP에서는 혁신기술 T-셉을 전세계에 공개했는데요. 엑스레이 영상만 있으면 시공간에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어 코로나 폐렴 중증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T-셉은 한국의 메디컬 IP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AI 딥러닝 혁신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올 초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의 중증도를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번에는 T-셉을 통해 엑스레이 사진 한 장으로 이를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메디컬 IP 측에서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통해 2차원으로 찍혀있는 엑스레이 의료 영상을 3차원으로 변환시킨 후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했다며 엑스레이에서 폐렴 병변의 3차원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차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진단키트에 비해 혁신적인 코로나 검사법으로 간단한 엑스레이 영상과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든 수초 내로 즉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장성과 휴대성, 활용도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의료진에게 중요한 폐렴 병변의 면적과 효율 등 코로나19 치료에 중요한 수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환자의 상태를 즉각 판별할 수 있는데 기존 CT와 99% 이상 일치하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잖은 비용과 공간이 필요한 CT에 비해 엑스레이 촬영은 중소병원에서도 가능하고 비용도 저렴해 코로나19 진단키트 확진 이후 중증 환자의 신속한 선별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평가입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들을 내놓다 보니 세계적인 기업들이 제품 받아보겠다고 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해외 주요 기업들은 이미 메디컬 IP와 협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메디컬 IP, AI, 딥러닝 기술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멘스 등의 글로벌 기업들도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의료기기 메이저 업체 한 곳은 T-셉을 장착한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장비 개발을 논의하는 중입니다. 이처럼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헌신은 국내 연구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어 국민들까지 똘똘 뭉쳐 용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하기 위해 임상시험에 20여일간 약 3,5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인 것인데요. 국제임상시험 지원재단은 코로나19 임상시험 참여 의향서 신청 및 접수에 약 3,500여 명의 건강한 사람이 참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임상시험은 피험자 모집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코로나19의 경우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섣불리 시험에 나서려는 사람이 많지 않은 데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기 때문에 임상 피험자를 모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발벗고 나서 임상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대한임상 시험센터 협의회 소속 14개 주요 병원 임상시험센터장들이 1호로 서약하는 등 주요 인사가 임상 의사를 밝히면서 참여자가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안전하고 검증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세계경제포럼의 설문조사 결과 한국인의 83%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주요 15개국 18,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백신 접종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3%,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7%를 기록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34%, 임상시험의 진행이 너무 빠르다가 33%,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가 10%였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인도의 동의 비율이 87%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이 85%로 뒤를 이었습니다. 83%를 기록한 한국은 세 번째로 높았고 일본의 경우 69%, 프랑스가 54%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즈는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 한국으로부터 배우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독감 백신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공포를 소통으로 풀어냈다는 기사를 낸 것인데요. 이 매체는 한국 보건관리들이 독감 백신을 맞은 사망자들의 사인이 백신과 관계없다는 데이터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중과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공포를 불식시킨 점에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이런 행보가 앞으로 전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게임 플랜을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신과 관련해 부정확한 정보가 나돌 경우 한국처럼 대응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노엘 브루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보건행태학과 교수는 한국은 모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수집한 데이터를 일반에 빠르게 공개해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옹호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고 접종 프로그램에도 도움이 된다. 향후 백신에 대한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지 보여주는 본보기다. 오보와 음모론을 제때 불식시키고 과학을 근거로 투명한 소통에 나선 한국의 대처를 앞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전세계가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일본과 덴마크가 인류 두종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허위 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었는데 두 나라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결과 덴마크에선 백신 접종률이 몇 해 동안 50% 감소했고 일본의 경우 1년 만에 백신 접종률이 70%에서 7%까지 곤두박질 쳤다고 밝혔습니다. 버네사 라브 뉴욕대 전염병학 교수 또한 한국의 대응을 칭찬하며 백신이 사망과 관계없다고 맹목적으로 말한다면 불신이 쌓인다.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과학의 바탕을 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부터 국민들, 보건당국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렇지 못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연일 최악의 코로나 상황을 맞고 있는데도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부터 계속되어 온 고질적인 리더십 부재 현상이 아직까지 재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가 요시히데 정부의 더욱 강력한 방역 대책의 수립을 촉구하고 있지만 경기 위축을 우려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도쿄도 간 책임 떠넘기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마련된 전문가 자문기구인 코로나19 대책분과회 오미시게루 회장은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각 광역단체 지사와 국가가 더욱 확실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분과회에서 아무리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 경각심을 높이려 해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귓등으로도 안 들어먹어서 못해먹겠다는 것입니다.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분과회 소속 한 전문가는 정부의 위기감이 조금도 전달되지 않는다. 국민의 행동에 수정을 요청하는 정도의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상황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분개했습니다. 일본의 문제점은 리더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최전선 병상에서 코로나로 싸우고 있는 방문 간호직 대부분이 코로나에 취약한 고령자라서 진퇴양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처할 방문 간호직이 인구 대비 15배나 부족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방문 간호직의 구인난은 간호간병 다른 직업과 비교해도 4배 정도 높은 편입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조금 두서없이 주저리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중국과 일본을 잘 이겨내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세계적인 보건 이슈에 따라서 물동량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수주 가뭄 전 세계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2조 8천억 거의 3조 규모의 대형 수주 계약을 따내면서 가뭄 속에 단비 시원한 한방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1월 이제 23일 공시가 나왔고요. 공시 찾아보시면 다트에 이제 나와 있지만 계약 기간은 이제 2025년 12월까지로고, 이 단일 선박 계약으로 보면 삼성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창사한 이래 가장 최대의 규모입니다. 요 구체적인 계약 내용까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추측을 하고 있죠.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인 북극 아틱 LNG2 프로젝트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아틱 LNG2라는 거는 그 러시아 시베리아 기단 반도에 있는 가스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2025년까지 연간 1,980만 톤의 LNG, 액화천연가스죠.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개발 중인 초대형 가스전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9월이었죠. 아틱 LNG2 프로젝트에 투입될 쇠빙 LNG 운반선의 기술 파트너로 선정돼서 러시아 그 즈베즈다 조선소와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11월에 쇠빙 LNG선 5척에 대한 공동 건조 계약을 또 체결한 바가 있죠. 그것에 어느 정도 이제 연장선으로 원래 올해 추가 발주 예정이었던 그 쇠빙 LNG 10척의 수주가 유력했잖아요. 그거의 연장선에서 이제 쇠빙 LNG선 발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이제 그 수주한다 쳐도 삼성중공업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수주 달성률로 봐도 아직 50% 선이고, 하지만 세계적인 이 보건 이슈가 판을 치고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좋은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사 중에 하나가 좋은 뉴스를 하나 내줬다, 요 정도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백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또 누가 어느 나라가 가져가냐, 그래서 우리 한국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거의 측면도 우리가 봐야 됐지만, 어쨌든 그냥 거시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게 사실관계만 우리가 살펴보면 전문가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통되게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내년 5월쯤 이제 집단 면역에 어느 정도 달성을 할 것 같다라고 가이드라인 냈고, 올해 이제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그 수천만 명이 접종이 될 것이다,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꽤 이제 현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백신 실제로 이제 임상이 다 완료된 회사들이 나오고 있고, 집단 면역이란 게 뭐냐면 그 백신 접종 그리고 자연 감염 뒤에 회복 등을 통해서 인구의 한 60%에서 한 70%가 감염병에 대해서 면역성을 갖게 되는 것을 그 집단 면역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강하게 생겨서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감기 느낌으로 간다, 요 정도의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상보다 지금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전 국민이 이제 맞으려면 한 3억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거에 한 2배면 한 7억 정도를 선제적으로 이제 확보하고 그런 대량 생산이나 접종 시스템이나 이런 게 화이자라든지 뭐 바이오엔테크라든지 그런 쪽에서 한 12월 한 11일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내년,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한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뭐 이렇게 간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한국이 좀 뭐 그에 비해서 조금 느리긴 하겠지만 이건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전문가들 의견은 이제 내년 한 4분기까지 해가지고 협상을 좀 더 백신 회사들과 협상을 봐서 한 2, 3천만 명 정도의 공급 계획을 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요거를 좀 더 이제 봐야죠. 이거는 아직은 백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국가별로 그 접종을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로 효과가 나는지, 그리고 부작용도 분명히 많은 수에다 마치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먼저 뭐 생체 실험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집단 면역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근데 미국 정부에서 한 내년 5월 정도로 집단 면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뭐 이런 그냥 사실관계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삼성과 SK가 중국, 일본 업체를 사실상 압도하고 있죠.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일본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상대가 반도체만 놓고 보면, 물론 일본이 또 잘하는 뭐 측면이 있겠지만 기초 소재 측면에서, 근데 반도체의 그 완제품을 만드는 그 제조 능력에만 놓고 보면 일본 업체는 지금 뭐 줄줄이 백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은 미국의 견제도 있고 해가지고 뭐 레미리서치나 그런 그 뭐라고 하죠, 어프라이드 마티리얼즈나 이런 장비 자체가 지금 못 들어갈 만큼 강력하게 제재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미래가 계속 어두워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자면 중국의 우한홍신 반도체 제조회사, 그러니까 HSMC가 2017년에 설립된 회사죠. 이 회사도 7나노를 하겠다고 막 TSMC 임원도 영입하고 하면서 공정 구축도 하고 R&D도 진행을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공사가 멈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중국 지방정부가 여기다 쏟아부은 돈이 20조가 넘거든요. 그게 이제 하늘로 사라지는 수준이다. 물론 뭐 스크랩을 하면 거기 뭐 장비들 고철값으로 팔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또 어떻게 이제 누가 인수해서 가져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CXMT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랑의 특허 이슈가 아직도 걸려 있죠. 그 다음에 YMTC, 제가 어제인가요? 채무불이행 디폴트에 대해서 한 2천억의 채권을 갚지 못했어요. 채권이 이제 YMTC가 돈이 필요해서 회사채를 발행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YMTC가 회사채를 발행한 거를 일단 법인이나 개인이 인수를 했으면 YMTC가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계속 주다가 막 채권 만기일이 되면 원금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만기일에 2,206억이라는 원금에 대해서 불이행했다. 갚지 못했다니까 돈 먹고 튀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를 선언한 수준입니다. YMTC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중국 칭화유니 그룹의 그 칭화유니 그룹인데 결국에 이제 채무 불이행을 한 거는 거기에서 YMTC가 이제 그 낸드 플래시에서 선두주자니까 제가 YMTC 하는 건데, 그 칭화유니 그룹의 디폴트는 사실 칭화유니 그룹이라는 그룹 자체가 중국에서 가장 이제 1위 반도체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가능성도 가장 크고요. 낸드 시제품 내놓는 것도 보면. 근데 그런 회사도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고 디폴트하고 이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더 이제 돈을 얼마나 쏟아부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중국 정부의 이런 세금들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뭐 하늘로 사라지는 세금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일본은 최근에 니콘이 전체 직원의 10%를 감원하는 대규모 뭐 구조 조정도 하고 있고, 그것은 뭐 인텔과 이제 연관이 있죠. 인텔이 좀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이게 AMD와 엔비디아 추격에 어느 정도
그거를